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참 주말 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여러 가지 이슈 모멘텀이 새로 좀 부각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와중에 저희가 한 가지 또 모멘텀을 준비를 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 모멘텀 중 하나가 리오프닝. 리오프닝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뭐 시장적인 부분에서 이제 네. 금리 인상 얘기가 또 같이 나오다 보니까 좀 동시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과 이 리오프닝의 동시수혜라니 생각만 해도 짜릿하네요. 맞습니다. 그래도 좀 당황하신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뭐 그렇게 저희가 이제 네네. 하기 전에 뭐 리허설? 그런 거를 거의 뭐 잘 안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묘미지 않나 그렇죠. 생각이 됩니다. 1월달 미국 CPI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발표한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나의 이 인플레이션의 측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측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1월달에 7.5%나 급등해버렸죠. 그렇죠. 그게 이제 예상치가 한 7.2에서 한 7.3 정도로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치도 상당히 조금 높게 잡아놨던 그런 수치인데, 그거를 그냥 헉 하고 이제 뛰어 넘어가다 보니까, 아, 이거 진짜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더하구나 라는 심리가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에 이제 0.3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미국 증시는 0.3포인트의 10배수인 한 3%가 빠지길래 네. 저는 이제 역시 이 시장이라는 건 참 모순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었는데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그 정도로 급격화되어 가고 있어요.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좀 명확하게 나와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이고,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제품의 가격 또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인플레이션을 두고 결과 해석을 너무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원재료가 올라가고 특정 가격이, 어떤 제품의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방법, 그 결과가 뭐가 있죠? 회사의 매출이 올라가겠죠. 그쵸. 네. 첫 번째는 값이 높아지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는 매출 자체는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이게 좀 긍정적인 해석이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제품 단가가 높아진다는 것 자체가 이제 원재료의 상승을 또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사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업에서는 예전에는 뭐 한 300원, 400원 남길 만한 그런 제품이 원가가 높아지니까 마진을 좀 더 못 남길 수도 있는 그런 또 상황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해석이 좀 분분하다.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지금 전자의 해석을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가져온 이 인플레이션과 이 리오프닝의 동시수혜를 받아줄 수 있는 재료를 가져온 이유가 뭐냐면, 사실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안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리오프닝이 진행이 되다 보면 그동안 묶여왔었던 이런 사람들의 소비 심리 자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적극적인 수요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와중에 가격이 인상이 된다 한들 적극적인 이 폭발적인 수요로 인해서 어느 정도 수혜를 받아줄 수 있을 만한 그런 모멘텀을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뭐 가격 인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폭발적인 수요가 있는데 냉정하게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를 좀 예시가 하나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담배값이 가장 최근에 이제 올랐었던 게 2,500원, 4,500원으로 올랐는데, 그때 당시에 물론 표면적으로는 뭐 건강을 뭐 생각해야 된다. 뭐 하지만 결국 그걸 올렸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도 이제 돈을 많이 걷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올린 건데,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연 열풍이 불었어요. 담배값 이거 4,500원은 너무하다. 이건 못 피겠다. 했지만 일시적이었다. 다 소비하는 사람들은 또 소비를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뭐 소비자들이 좀 이거를 좀 긴가민가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면 또 구매를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료품 값 중에 이것마저 올라가면 이제 다 올라간 거다라고 하는 게 바로 라면이죠. 이미 올랐어요, 사실. 이미 올랐고, 라면 하면 기억나는 기업이 하나가 있죠.
많은 기업이 있지만. 역시 농심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런 키워드에 제일 많이 부합하는 기업 중 하나가 농심입니다. 농심도 이제 라면 가격을 인상을 시키고 소비자 입장에서 당연히 가격이 인상이 되니까 꺼려질 수 있으나 신제품도 출시를 했고 그로 인해서 원재료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또한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좋지 않은 시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이 실적 발표를 이번에 좀 나와줄 예정이죠. 소비는 해야 되고 이제 코로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풀리면 또 밖에도 많이 나갈 것이고 이미 시장에서도 그런 관련주들이 이미 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예, 뭐 여행도 그렇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릴 바로 술. 예, 술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영업 제한 풀리고 밖에 나가서 놀 수 있으면 제일 먼저 뭘 하겠습니까? 이제 뭐 못 만났던 사람들 만나서 네. 네. 커피 한잔 하나요? 또 남자들은 또 커피 하나 이렇게 몇 대 이렇게 해놓고 아메리카노 쪽쪽 빨면서 얘기하는 거는 네, 약간 좀 다르죠? 전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야, 그럼 나중에 커피 한잔 하자. 자, 이러진 잘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술 한잔 하자. 해서 하면은 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가게 가가지고 곱창에 뭐 소주라든지 뭐 양꼬치에 뭐 맥주라든지 이런 거 좀 많이 소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심리도 이미 시장에서 많이 반영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말 나와서 나온 김에 말씀드린 건데 저희도 뭐 이번에 코로나 영업 제한 풀리면 노년에 소금구이 먹으러 가시죠? 소금구이요? 네, 거기에다가 네. 키조개 완자에다가 네. 묵은지에다 올려서 먹으면 기가 막힙니다. 묵은지는 사실 뭐에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어제 묵은지 먹었거든요. 저 또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많은 분들께서 다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중 제일 키워드 중 하나가 저는 주류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뭐 치킨 하나 먹으면 밖에서 맥주 한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또 치킨집 가가지고 또 사장님 욕합니다. 그런 거. 예. 네, 치킨집 갔는데 치킨만 시켜놓고 이제 뭐 콜라 시켜서 얘기한다? 그거 용서 못하죠. 네, 테이블 회전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그러면 또 치킨에 맥주 하나니까 맥주 관련주를 제가 또 가야 되지 그쵸. 않겠습니까? 네, 자연스럽네요. 아주 자연스러웠는데 최근에 또 이 가격 인상을 좀 성공적으로 진행을 한 맥주 기업이 있습니다. 네. 예. 시장에서도 활발했죠. 네, 바로 제주 맥주입니다. 네. 그리고 제주 맥주 안에서 6개의 종류의 맥주를 한 10% 가까이 인상을 시켰어요. 요즘에 편의점 가보시면 이제 뭐 수입 맥주도 다 5캔인가 4캔에 11,000원이더라고요. 예전엔 10,000원이었는데. 맞아요. 그래서 1,000원 올라갔으니까 뭐 그러려니 할 수도 있는데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가격이 10%나 인상이 된 겁니다. 앞으로 리오프닝 하면 소비도 클 건데 가격도 10%나 선제적으로 올려놨네? 지금 딱 어떻게 보면 딱 그 시기지 않습니까? 대선 전후로 아마 코로나 거리두기 또한 완화가 될 예정이고 4월 달에 뭐 추가적인 인상 관련된 이슈 또한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수요는 폭발하고 가격 또한 올라갔으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은 10% 올라가는 것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마진도 꽤 많이 남을 것 같아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실제로 음식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도 분명히 굉장히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술을 팔아서 남기는 마진이 훨씬 더 큰 거를 저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제 술 장사 나중에 배불러가지고 이제 맥주 먹다가 이제 배부르다 소주 마시자 이게 되잖아요. 사실 거기서 남는 마진도 절대 무시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음식점 가면은 막 칠성사이다 유리병에 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진이 상당히 크다고 해요. 그럼 방금 전에 맥주 말씀하시고 소주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소주 관련주도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독두꺼비 같은 네. 기업이 하나 있죠. 두꺼비 하면은 진로. 하이트 진로. 두꺼비 하면 진로죠. 그리고 뭐 한국 알콜, 보혜 양조, 무학 뭐 많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주류 관련주로만 검색을 해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리오프닝 안에서도 주류 테마로 또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번에 러시아 이슈만 조금 완화되게 되면 리오프닝 관련주들 중에서 조금 관련주들 다시 한 번 더 부각 받아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쵸.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여행도 물론 뭐 많이 다니려 하시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이제 휴가 모아놨던 것들 또 쓰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빼고는 좀 코로나랑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활발하게 움직였었는데 아무래도 주말 동안은 뭐 우크라이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될지는 뭐 월요일 시장 가봐야 됩니다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꼭 한번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좋습니다. 저희가 또 이번 두 번째 모멘텀에서는
인플레이션도 있고 리오프닝도 있는데 이 두 개를 동시에 받아줄 수 있을 만한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오프닝도 뭐 풀리면 여행 가야지 이것보다는 인플레이션 시대에서 가격은 인상되던데 수요 또한 폭발되는 그런 맥점을 좀 찾아드렸으니까 한 번씩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그 다음 지로 브리핑, 그 다음 영상에서는 더 고퀄리티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욱, 정원철의 한정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